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네, 보고 싶었거든요. 영화 작업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실 거예요. 14년, 이 시나리오는 14년 된 시나리오. 사망 신고하려고. 지금 용수 저기 있지 않나? 아직 살아있다고. 그분이 보시고선 하시는 말씀이 본인 스스로 하는 연기를 연기로 안 보고 관객의 입장에서 보실 만큼 푹 빠져서 봤다. 와, 엄청난 찬사죠. 야,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구나. 단풍도 들고. 이 동네는 잘 올 일이 없었는데, 와, 여기구나. 영화를 보러 어디를 갈까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항상 저한테 딱 눈에 들어오는 극장 이름이었는데, 사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필름 포럼이라는 곳인데, 포럼이라는 뜻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게 포럼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필름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 공간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필름 포럼 위에 또 좋은 영화관이라고 이름을 딱 지었는데, 빨간색 간판에 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눈에도 잘 들어오고, 되게 궁금해지는 곳이에요.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가실까요, 같이? 오, 지하에 있구나. 오,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원형으로 내려가니까, 기분이 되게 색다른데요? 와. 마음이 쉬어가는 곳. 와. 여기 또 카페구나. 어머. 와, 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요? 야. 맞아. 여기가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매년 열리는 곳이에요.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예술로서 표현한 작품들을 소개해주는 어떤 영화제인데, 올해도 이렇게 개최를 했었네요. 벌써 올해로 21번째 영화제가 열렸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이훈 감독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저는 이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번 작품이 이제 장편 영화로서는 두 번째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이제 불도저에 탄 소녀. 네. 그 작품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주연 배우가 너무나 진짜 연기를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여준 작품이라서 그래서 너무 인상이 깊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장편 영화로 이제 관객분들을 맞이할 시간이 되셨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네, 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 시나리오는 사실 불도저에 탄 소녀보다 먼저 쓴 시나리오였어요. 네. 한 2008년 정도. 뭐랄까, 이 영화가 갖고 있던 그 주된 사건이라던가 뭐 어떤 주된 주제라던가 이런 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마침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더 보강을 해서 네. 이제 하게 됐죠. 야,
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니까 벌써 영화 작업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신 거예요. 14년. 이 시나리오는 14년 된 시나리오죠. 이 작품을 꼭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했었군요. 사실 처음에 쓸 때에는 뭐랄까 그냥 되게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적은 돈을 갖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네. 좀 소박하지만 네. 뭐 이런 욕망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 네.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보강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강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때 그 사람의 주변과 상황들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됐죠. 와. 오. 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재밌네요. 네. 연극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뭔가 저기 여기가 우리나라 같지 않는 느낌이에요. 네. 외국의 그런 어떤 독립영화 극장 갔을 때 그런 어떤 인상을 주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막 노출돼 있고 그래서 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약간 저한테는 생소한 느낌이라서. 앉으세요. 네. 감독님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혹은 뭐 자주 오시는지? 극장 좋아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극장에서 약간 좀 특이한 습관이 있는데 네.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주변을 봐요. 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객분들이 이렇게 얼굴이랑 눈빛이 반짝이는 이 스크린이 이렇게 반사돼서 일렁일렁 하거든요. 네네네.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뭔가 재밌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걸 보면서 홀딱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네네. 이게 정말 멋진 예술이구나 그런 그쵸. 생각을 하죠. 그걸 볼 수 있는 건 또 극장밖에 없습니다. 뭔가 영사가 돼서 네. 딱 그 빛에 탁 이렇게 투영되는 얼굴에 그 사람들의 그 표정, 네. 네. 그 눈빛, 맞아요. 이게 혼자 보는 것과는 달라요. 확실히 여러 명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좀 시끄럽게 굴 때도 있고 뭐 귀찮은 소리를 낼 때도 할 때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조용해지면서 어느 순간 집중되는 그런 경험 네네. 이런 게 극장에 있죠. 네, 맞아요. 혼자서는 아무리 TV를 큰 걸 틀어놔도 겪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영화관의 엄청난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출연한 영화를 다시금 이렇게 극장에 와서 볼 때가 있는데 영화가 딱 시작이 되고 이제 제가 나오는 장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봐주는지 그리고 이 영화 전체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이거를 또 뒷모습으로 표정이 보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운이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두근거리는 또 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는. 네. 저는 특이한 경험이 불도저의 탄소년이 이제 개봉하고 당시에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그러다가 오늘쯤이면 이제 극장에서 다 내리겠구나 싶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날 그 극장에 이제 표를 끊어서 갔죠. 네. 그래서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제가 만든 영화를 보고 그냥 혼자 엄청 울었어요. 이게 네네. 뭐 슬프다 이게 아니라 뭐랄까 정말 떠나보낸다? 이제 다 만들었고 네네. 이제 끝이 났다 하고선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냥 혼자 되게 청승맞게 네네. 극장에서 구석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게 너무 느껴져요.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네. 새로운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네. 이거가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개봉을 앞두고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목은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 바다라는 동요인데 네. 그 동요의 앞 구절이죠. 근데 거기서 가사는 금빛을 싣고 뭐 고기잡이 배드름하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져가는 그런 희망찬 가사인데 네. 노래가 구슬프다. 오. 근데 그런 정서가 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네네. 그냥 이 제목이 너무 그냥 계속 갖고 가고 싶었어요. 네네네. 잡아 이거. 그만둘까요? 네 집 와서 할 소리야? 용수야, 네 애미한텐 말한 거지? 저런 미친 새끼! 사망 신고하려고. 용수요?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디서요? 아니 저 선장님 이게 뭐 무슨 쟤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누님 지금 수색하고 있으니까 금방 돌아올 겁니다. 예? 댁에 가서 기다리세요. 예? 누님. 예? 진짜로 용수가? 맞아요. 아저씨가? 지금 용수 저기 있지 않나? 아직 살아있다고. 왜 연락 이제 주셨어요?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요. 너희가 한 달 걸린다며? 그랬냐 안 그랬냐? 제가 죽었는데 왜 포기를 안 해요? 전 돌아가야 되나요? 여기 끝났어요. 애저녁에 끝났어요. 근데 왜 돌아왔어?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한테 쓸데없는 희망 주지 말라고. 몰라? 여기서 왜 이런 꼴 당하고 이런 데서 살아?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또 환경과 그리고 배 위에서의 또 촬영이 진짜 힘드셨을 텐데 배멀미도 분명히 하셨겠고. 윤주상 선배님은 네. 무슨 예전에 파병 때 실제로 파병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때 배를 아주 오래 타고 간 경험이 있으시고 그때도 멀미를 안 하셨대요. 네네. 이번 촬영에도 전혀 멀미를 안 하셨는데 오. 저는 이제 너무 멀미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박종환 배우라고 이제 용수역으로 그렇죠. 나온 분 그분도 이제 그 배 옆에 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멀미를 했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그 장면이 내일 있을 일 때문에 좀 긴장되고 이래서 그런 걸 표현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네네. 사실은 그냥 멀미라고 했는데 둘이 사실 뭐 그렇게 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네. 나 오케이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용수야, 일단 여기는 내린다. 정말 너무나 또 연기를 또 잘하시는 선배님 분들께서 또 이렇게 출연을 또 해주시니까 그냥 일상을 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뱃일과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겪어온 어떤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딱
겪으신 모습으로 딱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게 참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모습은 내 삶에서 너무 작은 부분인데 이것만으로도 내 삶 전체를 보여줘야 된다는 네. 것이 되게 큰 압박감이셨고 두 분 다. 네. 유상 양희경 배우 두 분 다. 일단은 캐릭터 자체가 제가 뭐랄까 경험해본 나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저 스스로도 캐릭터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테이크를 여러 번 가면서 선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갈라내면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결국. 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 과정에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니까 네네. 이것을 아는 것이 표현이 안 되니까 이제 막 답답한 그게 막 아, 보이고 그쵸.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네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참 네. 멋진 분들입니다. 네네네. 연기하는 순간에 한 순간 매 테이크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드셨을 텐데 이 작품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극장에서 보셨을 때에 대한 어떤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간접적으로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배우분들께서 너무나 애정하고 아끼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분명 관객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거라는 저는 믿음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막 느껴지고 확인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지나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얼른들 내가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발 몇 시간만이라도 더 찾아봅시다. 용수 아니오. 용수. 이건 용수가 주는 선물이다. 가서 애도 낳고 좋은 동네에서 좋은 엄마 되고 여기서 왜 이런 꼴 당하고 이런 데서 살아? 매일같이 항구 앞에서 이제 아들이 언제 오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며느리는 전혀 믿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그 둘이 그 상처와 힘듦을 마주하고서 그 고통을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예, 진짜 괴로우면서 그냥 이 순간 그냥 아들이 그냥 짜잔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쩔 수 없으니까 참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네, 아들이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을 돕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뭔가 되게 그냥 쉽고 단순하지만은 않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감독님의 두 번째 작품을 보니까 빨리 세 번째 작품을 보고 싶다. 네, 스크린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그런 마음이 들고 계속해서 관객분들을 사로잡는 이야기. 근데 그 출발이 감독님 안에서부터 정말 진솔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그 작품들로 계속해서 오랫도록 꾸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생각이 듭니다. 응원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네.